사이다 무비튼. 이혼하고 벌써 수년이 흘렀다. 나도 참 어른스럽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당시에는 딱히 다른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36살이 되던 해에 3살 어린 남편과 결혼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떻게든 결혼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몇 년이나 사귀고 있던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덕분에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단체 미팅에 참가했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나한테도 말을 걸어오는 남자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당시 남편은 제법 봐줄만한 외모에 20대 후반까지 럭비 선수이기도 했으니 화끈한 성격에 체격도 좋아서 솔직히 제법 괜찮은 남자였다. 남편 역시 장남이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결혼은 언제 하냐는 성화가 있었던 듯 결혼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결혼식은 제법 규모가 있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신혼 초창기의 남편은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었다. 내가 임신을 했을 때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었고 집안일은 대부분 남편 차지였으며 출산하던 날은 회사를 쉬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며 계속해서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주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폭포처럼 눈물을 쏟으며 고마워.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라는 소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할 정도였으니 그때 나는 정말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는데 사건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저녁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듯 계속해서 기침을 해댔다. 처음에는 감기라도 걸렸나 싶어서 열도 재봤지만 열은 전혀 없었기에 잠시 상태를 두고 보기로 했는데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급기야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산소결핍이었다. 즉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아이를 진찰한 의사의 입에서 중증의 소아천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이런 비리비리한 걸 내 자식이라고 낳은 거냐? 아, 늙은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양수가 썩었으니 저런 불량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늙은 거랑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라는 폭언을 들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의 귀가 시간이 갑자기 늦어졌다. 남편은 그날 일로 밤거리로 나섰다. 젊은 여자들이 모일 만한 곳이면 가리지 않고 드나들고 있는 듯했고 단체 미팅도 출석하는 듯했으며 그 외에도 룸살롱이나 성매매 업소까지 드나드는 등 사람이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하나 싶었다. 늙은 여자랑은 살도 맞대기 싫다나 뭐라나. 한편 나는 나대로 아들의 병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며 매일매일 병수발과 스트레스로 피로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늦은 시간에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는 잠자리를 요구하는 날이 잦았다. 늙은 여자와는 살도 맞대기 싫다더니 아무튼 다른 문제로 지쳐있던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너한테 거부감 같은 건 없어. 너 같은 다 늙어 빠진 걸 구제해줬잖아. 너도 사람 새끼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라며 강제로 옷을 벗겼다. 더 이상 거절하면 폭력도 불사할 분위기였기에 할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욕구만 채우면 그만인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위일 뿐이었다. 아들이 2살이 되면서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은 자정이 넘어가는 일도 잦아졌고 아침 해가 뜨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출근을 해야 하니 아침에 옷 갈아입으러 들린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리고 처음엔 가벼운 손찌검 정도이던 가정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자정이 넘어 집에 오더니 갑자기 나를 깨우며 불을 켜고 불같이 화를 내더니 슬리퍼 줄이 안 맞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온 슬리퍼를 있는 힘껏 나에게 집어던지고는 아! 라고 소리를 지르자 슬리퍼가 그렇게 아프냐? 아프냐고? 네가 아직 진짜 아픈 게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오늘 한번 보여줄게. 라더니 주먹을 휘둘렀고 다음날 내 얼굴엔 시커멓게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다음날 아침 커피를 대령했는데 서둘러 마시다가 혀라도 데웠는지 너 이거 일부러 이런 거지? 라고 화를 버럭 내길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변명을 하자 이게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이게 안 뜨거워? 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커피를 나에게 뿌려버리는 바람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그런 일들이 있어도 천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느라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나는 많든 적든 간에 생활비를 주고 있는 남편에게 거역할 수가 없었기에 그저 입 다물고 버티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일어났다. 그날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건넨 액수는 단돈 10만 원. 10만 원? 딸랑 이걸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하자 뭐? 딸랑 이거? 주면 고맙게 받지는 못할 망정 뭐? 라고 또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니 집구석에만 틀어박혀서 네가 하는 게 뭔데? 땅을 파봐라 10만 원이 나오나. 해새끼는 네 젖 먹이면 되겠네. 돈 안 들잖아. 라더니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낄낄대며 나가버렸다. 나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짐을 챙겨서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 엄마,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혼할래. 갑작스러운 나의 폭탄 선언에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으셨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묵묵히 남편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 남편은 절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었는데 남편 방에 들어가 보니 거기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다. 눈이 닿는 모든 곳에는 각종 명품들과 성인용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걸 싹 챙겨나가서 중고로 처분해서 위자료인 셈 쳤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물건들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나는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 먼저 서랍 속에 있던 한 번도 안 입은 듯한 명품 옷들의 목 주변이나 소매를 있는 힘껏 잡아당겨서 늘려버렸다. 그리고 옷마다 수놓여 있던 브랜드 로고 자수의 뒷면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겉보기에는 쉽게 알아챌 수 없도록 겨우 형태만 유지할 수 있게 풀로 붙여놓았다. 세탁 한 번 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겠지. 명품백도 몇 종류 있길래 군데군데 손잡이 부분에 봉제선을 끊어두었다.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물건을 넣고 가방을 들어올리면 몇 분 내로 손잡이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후엔 남편이 특별히 아끼는 와이셔츠의 줄무늬 사이사이에 볼펜으로 선을 그어놓고 겨드랑이의 봉제선을 3cm 정도 잘라서 팔을 들어올리면 겨드랑이가 드러나게 해두었다. 머플러 끝부분의 실을 듬성듬성 잘라서 이빨 빠진 모양으로 만들어두기도 하고 코트 단추를 전부 뜯은 다음 얇은 실로 다시 달아두어 금방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았다. 다음은 우산살을 하나 걸러 하나씩 꺾어 놓았다. 물론 이 모든 건 다 소위 명품 소리를 듣는 물건들로만 골라서. 마지막으로 성인물 DVD 같은 것들이 있길래 안의 내용물을 전부 뽀로로로 바꿔놓았다.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윤활제가 있길래 내용물을 전부 버리고 주방 세제로 채워두었다. 모든 복수를 끝낸 나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행했고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씀드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진단서도 전부 보여드렸다. 그 다음은 격노하신 부모님 덕분에 순조롭게 이혼. 결국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시불로 전부 지불하게 되었다. 그 후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나도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오전 파트타임으로 직장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친정에는 오빠네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던 터라 언제까지 친정에 눌러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괜한 부담 갖지 말고 함께 살자는 부모님과 오빠의 배려를 뿌리치고 아들과 방을 얻어 나가게 되었다. 남편과의 결혼은 내 인생에 있어 큰 실수였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된 것만큼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혼한 뒤 남편에게는 나와 아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작은 복수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좀 더 똑똑했다면 더 화려하게 복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바로 눈치챌 만한 짓을 했다가 또 폭력을 휘두를까봐 두렵기도 했으니까. 그 당시의 나로서는 그 정도가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